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0년에 선을 보인 그런 사회과학 도서 가운데 대단히 주목할 만한 그런 책이 좁은 회랑이란 책이죠. 여러분, 좁은 회랑이라는 것은 아주 산 정상에 아주 좁은 긴 그런 여러분들 이런 회랑,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회랑이 형성되어 있는데,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로 보나 밑으로 보나 바로 그 좁은 회랑 옆에는 첩첩절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회랑에서 자칫 실수하게 되면은 그런 언덕 밑으로 다 굴러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좁은 회랑. 부제목이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입니다. 좁은 회랑, 국가의 운명, 사회의 운명, 자유의 운명인 겁니다. 2020년에 선을 보인 대단히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과학도 쓰고, 아마 이분들이 아마 MIT 대학에 계시는 데런 에스몰로, 제임스 A. 로빈슨인데 노벨상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종류의 책 때문에. 여러분, 그 책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회가 번영을 가져다 준 체제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여기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국가를 보게 되면은 일정 시점에 그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번영의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준, 개방 사회를 가져다 주는 그런 정치 체제나 제도를 당연히 여기게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국가가 번영과 성공을 가져두는 체제를 잃게 되는가, 전복하게 되는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평평한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 때, 어느 쪽이 큰 힘을 가질 때 그냥 좁은 회랑 밖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표현한 것은 Y축의, 수직축의 정치 권력의 힘, 그다음에 수평축, X축의 시민 권력의 힘, 그리고 그 사이에 좁은 회랑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때는 좁은 회랑 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좁은 회랑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민들이 정치 권력에 대한 의심이나 견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정치 권력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힘의 균형이 상실되면서 좁은 회랑에 있던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 주장은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은 국민의 자유가 박탈되게, 정치 권력이 힘이 지나치게 약하게 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거기서 정치 권력의 영향이 워낙 강해지면은 국민들이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2020년에 나왔던 데런 에스몰로의 명작 좁은 회랑,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이라는 그런 명저서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냐? 국민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줄 걸 알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선거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선거를 운영하는 자들이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참정권과 기본권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별일 있겠나 뭐 이렇게 이름들 여겼는데, 막상 대통령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제도를 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어설프게 계엄을 하다가 그냥 단박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이번에 한동훈 주도 퇴진까지 윤석열 직무정지,
그 다음에 민주당 주도, 탄핵안 부결, 이 사건들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한국의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비교 우위를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특별한 뭐 나쁜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니까 서서히 여러분들 많이 체제가 내려앉겠지만 그 뭐 나라는 또 그대로 굴러가는 거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역동성이라든지 또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니까 허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허심한 교수가 썼던 명저서가 Exit, Voice, Loyal이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나 어떤 국가의 체제가 바뀔 때 그 체제 속에 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은 Exit, 그냥 탈출하거나 Voice, 저항하거나 아니면 Loyal, 순응하거나 그 세 가지죠. 이 저서는 아주 명저서입니다. 회사의 제도가 바뀔 때, 회사의 오너십이 바뀔 때, 국가의 정치 제도가 이런 바뀔 때, 좌파가 집권할 때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체제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그냥 순응을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시대가 여러분들 지배할 때는 사회주의에 속한 그런 시민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직장에 가면은 소설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소설이 피안의 세계,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세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르게 하면 그분들은 엑시트나 보이스를 선택하기보다도 순응, 로얄을 선택한 거죠. 지금 이제 홍콩 시민들은 아주 좋았던 자유 홍콩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선거법 제도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입법의회를 장악하고 보안법을 이름 도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든 자유 홍콩은 아련한 기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체제가 바뀌게 되고 좀 더 강압적인 정치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순식간에 사회가 이렇게 제압이 되는 거죠. 아주 소수의 행동가들은 다 끌려가 가지고 지금 엄청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행명가가 될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그냥 일체 정치 문제는 관여하지 않고 그냥 돈 버는 일만 관심을 가지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도저히 양심상 여러분들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영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 페이스북을 가끔 찾는 한 분이 올린 글에 그 현대 한국사 강의를 듣다가 너무나 열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교육이 바뀌게 될 테니까 모르죠. 우리 세대에 키우는 그런 손자나 손녀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김일성 장군이 국가를 구한 구국 영웅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그런 것이 가슴이 아프겠죠. 홍콩은 아주 자유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자녀들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 세대는 이제 한 나라가 일어서는 과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군사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기억들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게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렇게 체제가 바뀌었을 때 저항할 수가 있는. 그러나 지금 젊은 분들은 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정확하게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알바뇨지 않습니까? 내가 알바가 아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류 세력이 바뀌는 겁니다. 주류 세력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탄핵 사태를 그 탄핵만 보면 안 되고 한국의 주류 세력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선거가 공정하게 되면 주류 세력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 아주 뼈아픈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보시고, 예, 보시고 이제 그러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찬찬히 다 따지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내한테 이제 그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분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exit voice loyal이지 않습니까? 나가든지 목소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침묵하는 거죠. 예. 뭐 벌써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거가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본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행동 주체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관찰자 눈에는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간에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를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